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7월 초까지 매일매일 상장이 진행되죠. 특히 내일은 이번 달에 두 번째로 세 종목이 함께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한중 NCS와 스펙들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중 NCS는 주관사가 IBK 투자증권이었고, 미래에셋 스펙은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현대차 스펙은 현대차증권이 주관사였거든요. 특히 IBK 투자증권 계속 저에게도 메시지가 날라오던데 내일 서버 다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로그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저도 세 종목 모두 청약을 했고 가족 계좌까지 청약을 했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잘 집중해서 좋은 가격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공모주였던 한중 NCS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을 76,000주로 축소를 했었죠. 아마도 직원들이 실제 청약한 수량을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생각했던 대로 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IPO 수량의 약 4.8%를 우리 사주 물량으로 받아갔고 기관 투자자는 약 70%,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25% 수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은 20.8%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청약한 종목 중에서 확약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 종목 수요 예측에서 12.4%로 확약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보통은 2배 이상 늘어나는데 한중 NCS는 2배까지 늘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결과를 보면 운용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아갔는데요. 운용사가 약 77만 주를 받아가면서 기관 배정 물량의 68%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딱 50주만 배정을 받았는데 외국인이 적게 참여하더라도 보통 만 주에서 2만 주는 받아가거든요. 이 정도 수준까지 적게 받아가는 종목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중 NCS 상장일에 232만 주로 전체 주식의 26.5% 정도 되는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주로 보았을 때도 이 정도 유통 물량이면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코넥스 시장에서 넘어오는 종목이니까 코넥스를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이 정말 수준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코넥스 종목 중에서 아마 유통 물량이 가장 적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코넥스 종목은 유통 물량이 상장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중 NCS는 이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가 129만 주, 기존 주주는 103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보다 공모주주 물량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은 일단은 보호예수로 전부 주식을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는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것 같고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했던 기타 주주만 상장일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서 기존 주주들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월봉 차트로 보니까 2월 달에 주가가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모가 이상에서 4개월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코넥스 시장에서 오랜 시간 공모가 이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매수했던 분들은 공모가 이상에서 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평단가가 공모가 이상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상장일에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했던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으로 부여된 물량이 있습니다만 이 물량을 8월 21일부터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장하고 2달 이후부터는 스톡옵션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이 없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갈 텐데요. 최근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금요일에 상장했던 KB스펙도 공모가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지난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한국스펙이 공모가 2배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날은 세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일단은 단독 상장하는 조건이라면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실종이 되었거든요.
그나마 미래에셋 스펙이 시초가 이후에 88% 상승했지만 이 종목 역시 주가를 한번 크게 뺐다가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초가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가장 큰 변수가 세 종목이 함께 상장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상장하는 스펙 두 종목을 보면 미래에셋 6호 스펙은 645만 주로 129억 원을 모집하고 한국스펙 14호는 700만 주로 140억 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펙 두 종목은 중형 사이즈로 모집을 했던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세 종목 중에서는 한중 NCS가 그나마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스펙은 모집하는 금액이 100억 원대라고 해도 다른 일반 종목에 비하면 유통 물량이 아주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주가 흐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미래에셋 5호 스펙이 시세가 크게 나오면서 나머지 두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애매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중 NCS가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스타트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중간에 스펙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세 종목의 흐름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중 NCS 코넥스에서 넘어온다는 변수가 있죠. 올해는 코넥스 시장에서 넘어오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한중 NCS가 처음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세 종목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까지 4종목이 넘어오게 되는데 한중 NCS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가 2,000개가 넘었고 의무 확약도 12.4% 비율로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4종목 중에서는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한중 NCS가 코넥스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가 된 날이었는데요. 이날 종가가 55,0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 마지막 종가가 공모가 대비 25,000원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공모가 대비 83%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넘어왔던 종목들 코넥스 마지막 날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빅텐츠는 코넥스 마지막 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 상승으로 마감했고 상장일에 9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주가보다 약 60%가 더 상승했고요. 그리고 SLS 바이오는 코넥스 날 마지막 주가가 25% 그리고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36%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주가가 코넥스 주가보다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거의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바이오는 코넥스 마지막 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54% 상승한 상태로 코스닥 시장에 넘어왔었는데요. 상장일에 144%까지 상승하면서 코넥스 주가보다 거의 90% 넘게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세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코넥스 시장 종가보다는 시초 가격이 살짝 아래에서 출발했던 종목이 많았지만 그래도 코넥스 주가 이상으로 상장일에 주가가 더 올라갔었다는 공통점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상장하는 한중 NCS도 이런 패턴을 따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종목 같이 상장하는 상황에서 최근 공모주들처럼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도 관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NCS는 공모가가 3만원이었습니다. 2배 상승한다면 6만원이 되고 최대 12만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같이 상장하는 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이거든요. 상장일에 최대 8,000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상장하는 세 종목 중에 주인공이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내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세 종목 모두 착락했기 때문에 내일 상장하는 종목들이 모두 공모가 2배 이상으로 아주 좋은 시세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NCS 이자 비용을 리마인드를 해볼 텐데요. 약 2,0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금이 3,000만원 필요했었거든요. 파킹 통장으로 청약을 했다면 이틀간 이자는 4,500원 정도였고 이 종목은 균등으로 최소 한 주 이상은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청약 수수료는 균등으로 퉁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으로 청약을 했다면 손익분기점이 35,000원이 되고요. 마통을 활용하셨다면 이틀간 이자가 약 만원이니까 손익분기점은 4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호가창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 날씨도 덥지만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